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가 분야 한국의 최고 전문가 정수현 제주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희도 제주에서도 또 만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했었는데 네네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굉장히 일관된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공시가가 뭔가 잘못됐다. 이 결과도 잘못됐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은 더 잘못됐다. 오늘도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소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현상 먼저 얘기하고 갈 텐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례들 보면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그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 가격이 거의 100% 일치하는 집들이 다수 속출했고, 그리고 지금 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들이 이제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거의 다 좀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공시 가격은 늘 실거래 가격보다 좀 낮았는데 이미 뭐 공시 가격은 오류투성이고 그런 정도는 놀랍지도 않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곳곳에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제를 한번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공시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럼 공시가와 그러니까 역전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공시가랑 실거래가랑 같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가 실거래가가 이만큼이면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공시가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 아파트 가격 보면 굉장히 높게 급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 뭐 20% 30%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그 높았던 그 주택 시장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품 가격이잖아요. 네.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다면 공시 가격이 그거에 100%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면 결국은 어떤 거죠? 거품 가격으로 세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100%로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10년 넘게 살고 계시던 분들은 전혀 집을 뭐 팔 생각도 없고 그 집으로 돈을 벌 생각도 없는데 주변 가격이 거품 시세에 거래된다는 이유로 내야 되는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부당하죠. 이게 전 세계에서 그 제일 최악의 이 공시가격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일 그런 유사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주가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만약에 이제 어떤 마을에 주택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집은 만약 그 거래가 올해 10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금은 10억에서 출발을 해요. 공시가격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집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판다. 그럼 계속 10억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집이 이제 이사를 와서 딱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옆집이 이 집하고 아주 똑같은데 이 옆집은 한 10년 전에 한 5년 전에 거래가 됐다. 예. 그러면 그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옛날에. 예. 그러나 현재 시대는 10억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옆집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5억으로 계속 과세합니다. 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실거래에 맞춰서 이렇게 과세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세금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평가를 받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세금, 그 지역을 위한 세원을 모두 다 감당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매년 그 기준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말이 있냐면 Welcome Stranger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네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세금 많이 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왔어요. 뭘 모르고. 네. 그리고 와서 세금을 전부 다 혼자 다 내니까 Welcome Stranger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머지 49개 주에서
그런 세금 제도는 납세자, 이 옆집과 그 집, 이 두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공평한 세금 제도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사례와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캘리포니아주보다 더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웰컴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어떤 스트레인저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서 높게 거래를 하면 따라 올라가니까. 그렇죠.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난 이 주택을 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또 굳이 그렇게 높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품 가격으로 막 시장이 들끓고 있을 때 와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어쩌면 그게 마지막 그 거품 급등기의 마지막 거래라서 그 다음 날부터 만약에 가격이 막 쭉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원래 버블이 일어날 때는 아주 거래가 많고 지금처럼 침체기엔 거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거품 가격으로 거래됐던 그 가격의 기준에서 나는 아무런 그 차익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실거래가에 연동해서 공시가를 정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매번 공시가를 거래에 맞춰서 빈번하게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떻게 해야지 이상적인 공시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시가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은 쉽게. 예. 그래서 사실 이 공시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과거에 이제 전략적으로 한 가지 이슈씩만을 이제 내보내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논문에 처음으로 실거래 추종, 그 영어로는 이제 세일즈 트레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침체하기 전에는 모든 분들이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오늘 현재는 시장이 침체하니까 그거 문제가 있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세일즈 체이싱, 실거래가 발생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쫓아가서 공시가격, 어느 한 집의 거품 가격 거래를 쫓아서 나머지 집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앞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호황기의 가격이잖아요. 거품 가격. 그렇죠? 호황기 가격으로 과세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호황의 반대말이 불황이잖아요. 네. 불황기의 가격으로 과세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양극단을 좀 걷어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호황이 있고 이게 경기 변동이라면 늘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리고 호황이었다가 이렇게 내려서 불황이었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 호황이 균형일까요? 불황이 균형일까요? 둘 다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기자님 확실히 센스가 있으세요. 네. 대부분 다 사람들이 불황, 호황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제가 왜냐하면 두 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에 잘 빠지시는데 우리 기자님이 역시 함정에 안 빠지시네요.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호황과 불황의 이런 경기 변동선이 있을 때 그 가운데를 가로지는 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패스라고 그래서 균형 경로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 이거 버블이네.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막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압력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올려내려 뭐 팔아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팔아볼까 하는 그래서 시장에 충분한 기간 동안 내놔서 급매물로 팔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균형 경로를 쫓아서 가격을 잡아내는 이것이 바로 감정평가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미국에서는 국가 자격 제도를 두고 반드시 공시가격을 만들 때 국가적으로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투입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사들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중립성의 어떤 그
올려내려라는 이런 그 지시를 받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화해서 공무원의 그 중립성 의무와 신분 보장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만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물론 시장 분석을 늘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래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하는 세일즈 트레이싱 비슷한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원가라는 것은 토지의 조성 원가와 건물의 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고려해서 부동산의 밸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 개의 밸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검증된 감정평가사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이 공시가를 이 양극단을 제거하고 균형 가역을 찾는 그 경로를 잘 제시하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공시가가 보통 결정이 됩니까? 일단 이제 여러분 정말 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주택 공시 가격은 감정평가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정하나요? 감정평가 안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투입되지도 않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이 원인을 찾을 때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택 공시 가격은 감정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라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그 1000명 남짓 되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200명 정도 그 조직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속성으로 인근에 거래가 발생하면 그냥 그걸 갖다가 계속 대충 때려넣나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산정 보고서를 그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를 공개해 줘야 되는데 산정 보고서 그냥 한 페이지잖아요. 예, 그냥 무슨 통계 자료인데 그것도 공간정보 포털이나 이런 통계청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자료를 그냥 나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향후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새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은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이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동산인데 그것을 국가 자격자를 투입하지 않고 대충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아주 격렬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가 얼마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바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지표에 이미 틀림없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갤러리아 포레라는 그 고급 네네. 아파트가 사실 그런 아파트는 조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1층부터 고층까지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전층이 다 똑같은 공시가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이런 실수가 나온지.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공시가를 잘 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공동주택이 1,440만 호가 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은 주택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그 국민들이 소유한 부동산 형태인데 그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그때 그게 발표됐을 때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일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거를 다 똑같이 전층 똑같이 넣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팀원이 그렇게 했으면 팀장이 그걸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터질 때까지도 그 조직에서 한부원에서 그걸 몰랐고 그 다음에 일단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검증 과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누군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그 공시가격 검증단을 만들어서 한 닷새 정도 자기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1,440만 호를 그러게 닷새만 할 수가 닷새만 없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일이 그리고 그 검증단이 받아보는 자료도 개별 호 자료가 아니에요. 다 평균치만 받아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간판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검증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검증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어. 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 갤러리아 폴에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네. 이건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라인별로 달랐죠, 공시 가격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이 아파트가 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예, 예. 일자형이 아니고 그게 조망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아니에요. 라인별로 면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라인별로 공시가격 차이가 나는 것들은 사실은 향을 반영한 게 아니고 면적을 반영한 거예요. 면적을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너무 많은 일을 독점하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1,000만 호가 넘는 모든 집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럼 어떤 거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들어주셔서 좀 개선을 위한, 전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대충 뭐 인근의 거래가 얼마라서 그걸 가지고 반영을 했고 층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일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KB 시대 가지고 하세요. KB 시대는 공짜예요. 예, 그냥 거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조망지수, 층지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말고요. 할지라도 여전히 네. 실거래 추종하고 거품 가격으로 과세하는 문제는 계속 남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세정과가 있고 건축지적과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합쳐서 미국 형태의 과세국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예요. 예.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매만지게끔 해야 돼요. 그걸 일반 감정평가 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어떤 외부에다 아웃소싱을 할 것이냐 인하우스로 들어올 아니면 것이냐. 그렇죠.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공무원을 고용하는 게 차라리 비용이 싸겠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엔 중립성 문제예요. 일단 밖에 있는 사기업들은 외부 압력이나 자기의 이윤 추구에 휘둘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 조직으로 들여보내면 공무원은 중립성 의무도 있고 어떤 압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중립적으로 하라라고 해서 하는 거죠. 시장 가치 기준으로 지금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자꾸 실거래 추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감정평가 3방식으로 만들어서 시장 가치 기준으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이 이 문제에 천착하셔서 많은 케이스를 보고 들으시는데 이 미국에 굉장히 선진적인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출장을 많이 가시죠.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모델 하나만 간략하게 소개하시는 걸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제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네. 예,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예, 거기는 제가 한 대여섯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과세국에 출근하기도 하고. 거기가 뭐가 인상적이냐면 과세국장이 이제 감정평가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을 활짝 개방을 해둡니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공시가격이 우리 집 세금 너무 많이 나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그러잖아요. 아니요, 직접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예, 마치 동사무소에 가듯이. 그래서 가면은 이제 과세국장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당신 집이 요 인근에 거래가 얼마고 또 아까 임대가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8억에 당신 집에 거래가 됐는데 사실 임대가치는 4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단해서 6억에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에는 지역 TV에 과세국장이 계속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2달간 여러분 그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TV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한번 가봐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공시가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래서 환영한다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 많이 와달라. 충분한 논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자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언제가 이의 신청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인터넷에만 그 공지를 하지 납세자들한테 통지서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도 알려주지 않아요.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이 납세자들이 나중에 세금 받아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문의를 하면 이의 신청 기간에 왜 안 오셨냐? 네. 당신 탓이다. 이러거든요. 이러면 이 납세자 권리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일과 권한을 하나의 그 공기업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특히 그 한 번은 절반만 그 국가 지분 소유지 나머지 지분은 은행 거예요. 사적. 예, 그럼 프라이빗한 분야가 50%고 퍼블릭 그 공공의 분야가 50%라 그러면 사실은 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공기업인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다 공시가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공시가격을 만드는 권한도 주고 그러면 그게 좋지도 않고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안 좋아요. 과로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가격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금 한 6차례 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워낙 이게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좀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좀 변할지는 추후 또 팔로우업을 해서 또 교수님 모시고 추후에 말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